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 하정훈 원장입니다. 오늘 옆에 저희 병원의 천병준 원장을 같이 와서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천병준 원장입니다. 네, 같은 이비인후과이고요. 같이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갑상선암 수술과 목소리인데요. 벌써 몇 분이 이제 입장하셨네요. 리 자네님은 예,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한다고요. 예, 감사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출석하시네요. 예, 금분씨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아까 더 계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상선암 수술과 목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갑상선암이 아니더라도 수술이 아니더라도 갑상선암으로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긴 한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이상해져서 이게 갑상선암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병원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혹시 설명을 해주시나요? 근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목소리가 이상 있다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목소리를 잘못 쓰거나 많이 써가지고 성대에 결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폴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성대 질환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갑상선암의 그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로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예. 갑상선암의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상선암은 우선은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 결절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경우에 후두 주위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물감이 생긴다든지 또한 그리고 그 결절이 이제 성대 신경을 침범하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목소리가 변하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목에 뭐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 이물감으로 검사하다가 발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주 드물게 목소리가 나빠지신 분 중에서 아주 드물게 갑상선암이 진단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갑상선암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려고 하면 갑상선암이 진행을 해서 갑상선 주변에 있는 성대를 바로 침범하는 건 아니고요. 성대 신경을 침범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 성대가 이제 성대 신경은 크게 두 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쌍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주로 크게 움직이게 하는 신경은 이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경은 머리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쭉 왔다가 가슴에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위치에 갑상선, 여기 갑상선인데 갑상선이 없다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갑상선 뒤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이 후두 속으로 들어가고요. 또 한 쌍은 위에서 바로 후두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요 그 신경은 상후두 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노래할 때 그 높이를 조절해주는 신경이 상후두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암이 생기면 아주 드물지만 성대 신경을 침범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갑상선암이 성대를 침범해서 마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려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성대이고요. 이게 성대입니다. 지금 자, 사례가 밀리셔서 기침하셨는데 다시 보시면 자, 오른쪽 성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왼쪽 성대는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는 지금 상태이죠. 자, 이게 이제 그 갑상선암 자체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수술 이후에 성대 마비, 성대 신경 마비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대마비가 없어도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 변화가 생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갑상선 수술 후에 성대마비가 없더라도 그 목소리가 조금 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개는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고 그 안에를 한번 들었다 놓기 때문에 그 후두 주위에 있는 삽관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서 성대가 조금 손상되는 경우에도 목소리가 변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후두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다 이제 후두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한번 손상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을 제거하면서 후두와 후두 주위에 있는 그 근육들이 유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 후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움직여서 이제 목소리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성대에 이제 조금 물이 찬다든지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변하는 경우도 좀 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대마비가 없이 목소리가 나빠지는 경우를 이제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 이렇게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슬라이드 순서를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우리 그 천병준 원장님을 소개하는 부분을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해드리면, 그 저희 천병준 원장님은 그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를 잠깐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때 이제 갑상선 수술과 관련된 목소리 변화에 대한 논문들을 여러 편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영문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갑상선 수술과 갑상선 절제술과 관련된 목소리 설문지를 이용해서 수술 후 성대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논문이네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우선은 갑상선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후두나 그쪽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외과 의사라든지 다른 과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저러한 후두를 진찰을 잘 할 수 없는 경우에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음성 설문지를 이용해서 수술 전에 평가를 하면 음성 호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도움을 주고자 해서 원래는 그 이제 성대를 평가할 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후두 내시경으로 보는 거죠. 후두 내시경으로 보고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성대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걸 개발하신 거죠. 그리고 이 논문도 비슷한 종류 논문인데, 이건 또 이제 갑상선 내 수술과 관련된 음성 설문지를 이용해서 그 스크리닝, 이제 그 술 전에 먼저 이제 그 진단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소개해드린 논문은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우리 천병준 원장님이 다 일저자로 한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그 설문지를 이용해서 뭐죠 이거?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음성 설문지를 통해서 갑상선 수술 후에 성대마비가 있나 없나를 어느 정도 조금 그 알 수 있는지 않을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설문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갑상선 잠깐 질문은 아니시고, 금분씨님은 수술하시고 병원 다니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그 갑상선암은 예후가 되게 좋은 암이어서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발을 해도 생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관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문지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어떤 설문지로 우리가 그 내시경이나 전문적인 목소리 검사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 갑상선암 수술 후에 목소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평가할 때 쓰이는지 한번 좀 설명 읽어주시겠어요? 우선은 그 20가지 문항이 있는데 첫 번째 10가지 문항은 이제 음성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노래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고음을 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목소리가 낮아진 것 같다. 목소리를 내는데 힘이 든다. 말하면 아픈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 네, 오랫동안 말을 하면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네. 쉰 목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리고 말할 때 숨이 차다. 그리고 큰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말할 때 소리가 약해진 것 같다. 다 네. 음성에 관련된 10가지 문항이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목소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네, 그거를 거고요. 0부터 4점까지 심한 순서대로 네. 점수를 매기셔서 합산해서 결과를 내고요.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뒤에 네. 열문항은 두 번째 문항은 이제 음성 이외의 증상인데요. 목에 어떤 이물감이 걸린 느낌이나 기침이 난다든지 사례가 들리거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표현한 문항인데요. 첫 번째, 목에 가래가 많거나 목에 이물감이 든다. 가래가 붙은 것 같아 헛기침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목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식사 후에 혹은 잠자리에 눕고 나면 기침이 난다. 다섯 번째가 입안에 건조하고 갈증이 난다. 목 부위에 감각 저하나 불편한 점이 있다. 가슴이나 또 어깨 부위에도 또 불편한 점이 있다. 음식물을 삼킬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숨쉬기 어렵거나 사례가 들린다. 그렇게 이 10문항도 4점까지 네. 그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문항에서 몇 점 이상이면은 뭐 비정상이고. 네, 우선은 5점 이상이면 조금 문제가 아, 있다라고. 없으면 0점이고. 네, 없으면 각 0점이고. 문항별로 네. 각각 4점씩까지 4점씩 만점이고 총 다 합산해서 다 만점 중에 80점이고요. 아주 안 좋은 거고. 예. 근데 5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 근데 5점이 대부분의 네. 환자들은 다 0점이라고. 0점이고 라고 5점이 넘으면 뭔가 약간 문제가 문제가 있는 있다. 거라고. 예. 잠깐 질문 들어온 거 네. 보면은 카카오 채팅으로 하늘사랑님께서 저는 갑상선 결절이 0.7cm 발견되었는데 별다른 관리 없이 정기검진 후 추후 관리하면 된다 하셨는데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나요? 없어지지는 않겠죠. 없어지지는 않는데 갑상선 결절이 이제 저게 0.7이 결절이 이게 암이 의심되는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이 의심이 되고 거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나쁘지 않고 전이 소견이 없으면 관찰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 가이드라인, 치료를 권고하는 기준이 1cm 이상일 때 치료를 하는 걸 권고하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그보다 작아도 치료를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절이 암이 열심히 되더라도 작을 때는 관찰을 하다가 크기 변화가 있으면 그때 수술을 이제 고려하게 되고요. 크기 변화가 없으면 그냥 관찰하고 아무 의심이 없다고 그러면 뭐 0.7이 아니라 2cm, 3cm 되어도 꼭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유튜브 쪽으로 여혜서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네님이 1등이신 것 같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면 지금 이 설문지는 이제 설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술 전보다 없던 증상이 생겼으면 뭔가 성대신경에 문제가 생겼거나 수술 부위하고 관련돼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게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듣는 거는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네. 한 달쯤 지내면 좋아질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제 생각,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너무 막 수술비가 잘못될까봐 너무 움츠러들고 목소리를 사용 안 하고 움직임도 좀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 회복에 더 저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활발하게 말씀도 하시고 계속 목도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회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연구 결과로는 바람직한
치료 방향이다. 뭐 그런 걸 이제 제시하는 건데, 그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갑상선 수술과 관련된 목소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2013년인가에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주 내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목소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지 결과가 더 좋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혹시 수술 이후에 안 좋으시다 하면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신미정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갑상선암 종류 중에 수질암은 예후가 안 좋다는데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네. 갑상선암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유두암, 여포암, 그리고 수질암하고 미분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질암은 갑상선암 중에서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은 유두암하고 여포암은 갑상선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고요. 그 2가지가 오래 방치되어 있다가 성질이 나빠지는 경우에 이제 미분암 혹은 역형성 암이라고 하고, 수질암은 갑상선 속에 있긴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갑상선암은 수술과 요오드 치료라는 아주 좋은 치료가 있는데요. 수질암은 현재까지 수술 이외에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잘 하면 예후가 좋지만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을 하면 다른 암처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예후가 되게 안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암이 진단되면 이게 유전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꼭 해서 그 자녀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는 암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하늘사랑님은 하루 6시간 정도 상담 일을 하는 직업군인데 평일 5일 근무하고 주말 말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월요일에 일을 하려고 하면 신목소리 하루 동안 나서 걱정이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우선은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그 쉬어야 되는데 잘 못 쉬시니까 성대가 이제 계속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나 말할 때 그 후두 주위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목소리가 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선 목소리를 조금 들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소리를 낼 때 좀 이완, 그러니까 힘을 빼고 편안하게 내는 거를 조금 연습하시는 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써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쉬는데 쉬다가 월요일에 일을 하려고 하면 하루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경우는 이제 목이 너무 갑자기 너무 쉬어버린 거죠. 그래서 운동을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운동 막 열심히 하고 갑자기 이틀 동안 푹 쉬고 다시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적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주말에도 좀 사용하시고 월요일에 이제 목소리를 좀 푸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가수분들도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음성치료라는 치료 기법을 배워서 음성치료에 목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자기가 늘 하는 발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목을 푸는 분들도 있지만 음성치료라는 방법이 좀 더 기본적으로 목을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치료 기법으로 목을 풀어주면 하루 그 불편하신 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랑의 태영화님은 체중이 엄청나게 빠졌네요. 체중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가 하셨는데요. 체중 변화는 갑상선암하고는 일단은 관련 없고요. 물론 암이 아주 진행하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체중 변화는 이제 갑상선하고 관련된다고 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때, 특히 기능 항진이 생기면 체중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체중 변화의 원인 중에서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검사를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60에서 46kg가 되셨다고 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한 항목이 갑상선 기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오지님은 시어머니께서 갑상선 결절 수술한 지 4년 되셨는데 여전히 쉰 목소리가 나고 피곤할 때 한 번씩 귀 아픔이 있으신데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면 호전이 될까요? 하셨는데 목소리가 쉰 거는 아마도 수술 이후에 계속된다고 그러면 뭐 성대마비가 생겨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목소리 내는 게 불편하면 치료하면 되죠. 네, 음성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그 성대마비가 있을 경우에 그 성대 주입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목소리 호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뒤에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귀 아픔은 갑상선 수술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비인후과 진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신목소리는 그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개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다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좀 더 목소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검색하셔가지고 방문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가 하나 있었는데 유튜브에 그 마이님은 혹시 갑상선암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저희 엄마가 갑상선암에 걸렸다가 수술도 하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수술하셔도 대부분은 몸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거는 제대로 그 수술하신 거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수술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한 게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그 잠깐 이제 보다 넘어간 게 그 설문지를 잘 이용하면 원래는 이제 아까 잠깐 동영상 보여드렸던 그 성대마비를 네. 이 내시경을 보면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따로 준비가 필요 없이 그냥 이비인후과 오시면 할 수 있는 검사인데 그걸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을 때 네. 설문지로 성대마비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나쁘면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수술 전에 그 갑상 설문 점수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5점 이상이면은 후두 내시경을 봐가지고 안에 성대 결절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후두 신경에 손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은 판단을 하고 2주쯤 됐을 때 갑상 설문지를 다시 한번 해봤을 때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되게 증상이 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성대마비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점 이상이라면 후두나 음성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한번 후두 내시경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마이님은 수술 4년 되셨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불편하다 하시면 수술과 관련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어디가 불편하시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도 이제 천병렬 원장이 일저자로 쓴 논문인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샘플을 못 들고 왔는데 그때 들고 온 건데 마취할 때 수술 마취를 할 때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는 마취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볼펜보다 좀 더 굵은 관을 이제 성대 속에 입 안으로 해서 성대 속에 구멍을 보고 집어넣어서 숨쉬는 기계로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하는데 후두 마스크라고 해서 조그만 마스크인데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면 성대 속을 지나지 않고 후두 성대 위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후두 마스크를 썼을 때 뭘 보신 거죠, 이게? 네,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갑상선 수술을 하시면 목소리가 다들 안 좋다고 말하시니까 좀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본 게 이제 후두 마스크 마취인데요. 진짜로 음성이 조금 좋아지는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갑상 음성 설문지를 수술 전과 후에 한번 해봐가지고 그냥 그 기관 삽관을 한 경우와 그 후두 마스크를 이용한 경우에 갑상선 수술 후에 음성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후드 마스크로 수술했을 경우 목소리가 더 좋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서울성모병원 네. 환자를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대학병원에서 이 후드 마스크를 가지고 갑상선 수술 많이 안 하고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요 논문 때문에 그 외과 선생님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서울성모병원은 이 후드 마스크를 마스크를 써서 있나요?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도 이제 요 후드 마스크를 써서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학병원에서 후드 마스크를 써서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마취를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드셔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취과 선생님들이 아마 조금 익숙하지 부담스러워해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상당히 편하고 그 후드 마스크를 쓰면 근육 마취를 거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마취해 보기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훨씬 빨라지고 마취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마취제 부작용의 상당 부분은 그 근육 마취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 마취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걸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잠깐 질문 받으면 아까 마이님 이제 어머니가 불편하신 거는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고 몸이 많이 춥고 쉽게 피곤하고 그런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전절제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갑상선을 다 떼고 나면 호르몬 보충을 이제 먹는 걸로 충분히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정상 범위에 이제 호르몬 수치가 있긴 한데 늘 피곤해 하시고 좀 저하 증상이 좀 생기는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5%에서 10% 사이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전절제 하지 않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선택할 수 있으면 반절제를 하는 거를 이 이유 때문에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지연님은 유도암으로 전절제 한 지 2년 지났는데 말을 좀 하면 목이 아프게 느껴지고 노래를 하면 목이 아픈데 정상인가요? 수술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였죠. 그 갑상선 절제술 후 증후군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우선은 이비인후과 오셔서 후두 내시경을 한번 보셔가지고 성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뭐 정기적으로 음성 치료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발성 습관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술 이후에 여기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 변화가 생기면서 발성법도 뭔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근육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되죠. 그리고, 저기 카카오에서 하늘사랑님은 이쁜 목소리 나오게 하는 꿀팁을 알려주시라는데, 이쁜 목소리 나오는 꿀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이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일상적으로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저기 이지연 님도 유튜브 이지연 님도 불편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위산 역류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위산 역류가 생기지 않게끔 먹는 걸 관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음성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기법으로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발성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이쁜 목소리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갑상선 수술 전후에 목소리를 검사하고 목소리를 치료하는 게 이제 권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우리나라 갑상선 학회의 갑상선암 가이드라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병원들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그 갑상선 수술 전후에 목소리 검사하고 음성 치료한 결과를
작년인가요? 작년 1년쯤 전에 네. 제가 자료를 네. 그 학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학회 보고 이후에 많은 대학병원들에서도 음성 치료를 이제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치료는 그 아까 리자느님은 질문하셨는데 음성 치료는 이제 뭔가요? 이제 나올 겁니다. 약물 치료 아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요 6개 항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우선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이게 갑상선 수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 목을 안 움직이려고 하시고 되게 경직돼 있고, 그리고 호흡도 되게 부자연스럽게 하시거든요. 혹시라도 상처 부위가 벌어지거나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우선 복식 호흡을 하는 법부터 먼저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뭐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서 이완이라는 거는 힘을 뺀다는 거죠. 다 빼시고 가슴하고 배에다가 손을 대시고요. 가슴은 가만히 있고 이제 배만 이제 나오는지를 이제 들으시면서 하면서 배가 나오는지 보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그다음에 다시 배가 나오고 가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식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복부가 확장되는 느낌을 손을 올려서 이렇게 천천히 몇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뭐 몇 초 동안 들이쉬고 몇 초 동안 내쉬고 이런 거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천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들이셨다 내셨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들이쉴 때 4초 동안 4초. 예, 천천히 들이쉬고 그리고 4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그 448 그런 호흡법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이제 워밍업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몸을 풀어주는 거고요. 그 워밍업의 두 번째는 이제 잠깐만 지금 이거는 동영상이 작동이 네, 동영상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그 음성치료사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장면이죠. 네. 워밍업 2단계는 네, 이 단계는 이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수술 부위에 좀 통증을 호소하셔서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고 좀 경직돼 있는 거를 좀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네, 그래서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하시고요. 근데 반대쪽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좀 그런데 앞으로 쭉 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쭉 한번 놓으시고, 근데 뒤쪽으로 쭉 하면서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했다가 놓으시고 하면서 이제 그 어깨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방법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네, 그죠? 특별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통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네. 몸 풀어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 근육을 이제 풀어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했다가 뒤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건 한 3-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 뒤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뒷목이 쭉 늘어나는 느낌 느끼시면서 앞으로 쭉 이렇게 해주시고, 어우, 시원한데요.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턱을 올리면서 앞에 있는 근육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갑상선 수술하면 여기 상처가 있으니까, 네. 네, 여기 상처가 있으니까는 저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는 좀 이제 불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뒤로 많이 하는 거는 2주 정도 지나서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약간 옆으로 돌리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피부가 이 정도 힘으로, 사실 이렇게 젖혀도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좀 부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고, 그 사이에는 이제 옆으로 돌리시는 거, 가볍게 돌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목 스트레칭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옆으로 쭉 하시고 반대쪽으로 쭉 해서 목이
쭉 예, 근육이 늘어나는 거. 앞쪽으로 이제 대각선 앞쪽으로 네, 이때는 이제 쪽으로. 발끝을 네. 왼쪽 발끝을 보면서 당기고 예, 오른쪽 발끝을 네, 보면서 그렇게, 당기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목 근육을 풀어주면 됩니다. 예, 요 내용은 뭐 저희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서 꼭 찾지 않으셔도 몸을 이완하고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네. 예, 제가 하정훈입니다. 제가 정영준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발성 네. 음성 치료 구체적인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예,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호흡 훈련은 아까 했던 그 복식 호흡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편안한 호흡을 조금 처음에 음성 치료 전에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배에다 대고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럴 경우에 조금 끊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분이 좀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들으셨다가 이렇게 끊어서 악센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복식 호흡을 끊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호흡을 조금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대 기능 강화 훈련은 뭐냐면 이게 성대가 잘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호흡도 문제가 되지만 경직된 근육과 이게 수술 부위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성대 접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성대 접촉을 조금 강화시키는 훈련인데 이거를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목에 힘을 조금 키워주는 방법인데 밀기 접근법이라고요. 손바닥 두 개를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밀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성대 접촉을 유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데 힘을 주면서 내는 거죠. 그러면서 성대 접촉을 조금 늘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 음성 쪽을 이제 얘기하면 성대 접촉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마비된 성대를 잠깐 보셨는데 성대가 두 개가 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대 두 개가 전체적으로 잘 붙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흡기 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힘줘서 성대 접촉을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들이쉬면서 성대를 이제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을 뺀 상태에서도 성대 접촉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흡기 발성, 들이쉬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대 프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라이가 튀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대를 막 튀겨주는 건데 뭐 제가 잠깐 해보면 저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작게 소리를 내면서 성대를 접촉을 딱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열심히 연습하시면 성대 접촉을 더 강화시키는 음성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완 발성인데 네. 어떤 분들은 성대가 접촉이 잘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대를 과도하게 접촉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게 보상 기전이 잘못 발동돼서 생기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성대를 조금 이완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완 발성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하게 호흡을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서 힘을 빼고 이완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또 이 포네이션이라고 하 말고 이라는 발성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성대에 힘을 빼고 한숨을 쉬면서 이제 편안한 발성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명 훈련법은 뭐냐면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음도가 좀 떨어져서 높은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높은 소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허밍.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콧소리를 내면서 양손으로 코가 울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음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음을 내릴 때 환자분들이 힘을 줘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올리려고 하시는데 절대 힘을 줘서는 고음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럴 경우 이렇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고음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음성 치료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나눠져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다고 하셨는데 임정현님께서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해보면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치료는 일종의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운동할 때 PT 개인 이제 교습하는 PT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기 다들 잘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의 코치를 받아서 PT를 받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음성 치료는 보통 이제 한 세션 해가지고 이게 금방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번, 10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재활치료사가 있습니다. 재활치료사의 가이드로 이렇게 따라해보고 이렇게 따라해보고 집에 가서 연습해서 자기께 되게끔 하고 그 중에 자기가 생각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주 사용하시면 더 좋거든요. 아까 잠깐 목소리 많이 쓰신다는 분 이런 발성법을 배워서 일요일에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훈련을 하시면 월요일에 갑자기 나빠지시는 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이 영화 보신 분, 영화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들어서 아세요?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연말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 이렇게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지금 이건 동영상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니요 동영상 안 됩니다. 이분은 배재철이라는 성악가이신데요. 이분은 KBS에서 예전에 인간극장인가 어딘가에 나오셨던 캡처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이시고 노래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테너셨는데 어느 날 이제 목소리가 나빠져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암으로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드물지만 목소리가 나빠져서 갑상선암을 진단하게 되는 드문 케이스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하고요. TV에서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목소리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갑상선암은 성대신경을 침범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대신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때 살릴 수가 없고 성대신경을 잘라야지만 깨끗하게 수술이 되니까 성대마비는 오히려 더 확고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져서 목소리 치료를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한테 받으셨어요. 아까 성대마비 잠깐 이제 연장인데 성대마비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하죠, 저희가? 우선은 마비가 된 성대 위치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데 성대 위치가 되게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 마비가 있더라도 목소리가 그렇게 막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많이 벌어진 상태라면 성대 주입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성대 위치를 좋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분 말고 작년 초인가에 재작년 말인가 그 가수분이 이제 열심히 TV에서 설명하셨으니까 그분 설명을 드리면 가수 엄정화 씨가 굉장히 오래 전에 한 7년 이상 전에 갑상선암 수술 로봇 수술을 받고 성대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성대마비가 생겨서 그분 TV에 나와서 이제 한동안 자기가 치료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목소리가 이제 가수인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울고 싶은데
울음소리가 안 나오는 성대마비가 생겨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정도 돼서 성대가 벌어져 있으면 성대가 두 개가 붙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울고 싶어도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TV에서 설명을 했는데 코로 내시경을 넣어서 목에다가 주사를 맞은 치료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방금 설명한 성대 주입술이고요. 성대 주입술은 성대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성대 밖에다가 필러를 채우는 겁니다. 필러를 좀 오래가는 필러를 채워서 이렇게 밀어주면 성대가 이제 접촉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목에다가 성대 위치를 찾아서 성대 바깥쪽에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그렇게 치료하는 게 대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한 번 필러라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천천히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영구적이진 않긴 한데 보통은 두세 번 정도 맞으시면 상당히 그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먼저 하고 그 치료로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죠. 네. 그래서 열고 피부를 열고 속으로 들어가서 주로 보통 하는데 그 수술을 갑상 성형술, 갑상연골, 갑상성형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상성형술을 정립한 그 수술 방법을 정립하신 분이 일본에 계신 닥터 이시키라는 분인데 이 배젤철 성악하신 분이 그 닥터 이시키한테 가서 지금 금분신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수술하면서 노래를 시켰죠. 그 수술하신 교수님이 노래 해보라고 하고 노래 들으면서 이게 성대의 접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이제 국소 마취만 한 다음에 수술하면서 노래를 시켰던 그게 이제 그 수술을 하는 비디오가 이 KBS에서 그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분이 수술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여기 TV에서 보면 재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나오고 작년에 어디 세미나에 가서 이분 노래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예전만큼 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다고 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현역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재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목소리가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긴 하고요. 특히 이제 성대마비가 양쪽으로 생기신 분들은 양쪽이 다 제대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고 목소리를 좋게 하면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 이게 성대가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닫힌 채로 있으면 목소리는 잘 나오는데 숨을 못 쉬고요. 벌어져 있으면 숨을 잘 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아까 성대 주입술로 좁혀주면 숨을 못 쉬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마비가 생기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이런 간단한 시술이나 어떤 수술을 에다가 음성 치료라는 재활 치료를 하면 가수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까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그래서 오늘은 좀 토픽이 좀 간단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원래 제가 이제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진료 끝나고 오는 게 너무 빠듯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3월부터는 수요일 날 또 다른 일을 하기로 한 게 있어서, 3월부터는 첫 번째 월요일로 옮겨서, 좀 시간도 조금 여유 있는 9시로 해서 하고요. 3월 4일에는 갑상선암 전반에 대해서 진단과 수술 전반에 대해서 주로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썼던 요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고 운동하는 것들도 그림이 다 책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에 있습니다.